어제 67세 생일을 맞은 친구 경숙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미선이, 정욱이와 함께 경숙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숙이는 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67세라고 하기엔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생일 선물로 준비해간 꽃다발을 건네자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숙이는 생일 축하하러 온 우리에게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가평 주말농장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경숙이가 가평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척 궁금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하는 길에 경숙이는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농사일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농장 바로 옆으로 맑은 계곡물이 흘러가고 주변은 온통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미리 준비해둔 바비큐 그릴을 꺼내면서 계곡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계곡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바비큐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니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선이가 감탄하며 이런 곳에서 매주 시간을 보낸다니 정말 부럽다고 말했고 정욱이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도 농장 하나 장만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경숙이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농장이 내 삶의 전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경숙이가 직접 가꾼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다른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숙이가 농장 곳곳을 안내해주며 설명했습니다. 한 구역에는 상추와 쌈채소들이, 다른 구역에는 고추밭이,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토마토와 가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아마추어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숙이 농장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밭을 구경하던 중 경숙이가 가을 농사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9월이 되면 배추와 물을 심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장김치 담글 배추는 직접 기른 걸로 하려고 한다며 벌써 배추 모종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금치, 갓, 쪽파 등도 심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숙이는 겨울을 대비해서 대파도 많이 심을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 김치냉구가 이제 자급자족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경숙이가 설명해주는 가을 농사의 특징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가을 농사는 봄 농사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후적으로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채소들이 더 달고 맛있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배추와 무는 서늘한 날씨를 좋아해서 가을이 최적의 재배 시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와 폭염이 지나고 나면 병충해도 줄어들어서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습니다. 가을 농사의 또 다른 매력은 저장성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배추, 무, 당근 등은 김장을 비롯해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경숙이는 가을 농사의 작업 특징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름철처럼 더위에 시달리지 않아서 농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해충도 줄어들어서 농약을 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맞춰서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 농사에서 기를 수 있는 작물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 갓, 쪽파는 기본이고 당근, 열무, 알타리무, 청경채, 상추 등도 가을에 심어서 초겨울까지 수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늦가을에 수확하는 시금치는 추위를 맞고 자라서 단맛이 정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며 경숙이가 말하는 주말 농장의 장점들을 들어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건강상의 이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매주 농장에 와서 몸을 움직이다 보니 체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병원 갈 일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숙이는 3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피부도 좋아졌고 몸놀림도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절약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채소는 다 직접 기르니까 마트 갈 일이 줄었고 게다가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한다며 자신의 냉장고는 언제나 신선한 채소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만족감이 컸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먹을 때의 그 맛과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정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숙이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선이와 정옥이는 농장을 둘러보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미선이가 진심으로 경숙이에게 정말 부럽다며 자신도 이런 농장 하나 가지고 싶다고 말했고 정옥이도 우리도 은퇴하면 이런 걸 해야겠다며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숙이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실패도 많이 하지만 1-2년 지나면 요령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정말 재미있어진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숙이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67세 생일을 맞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농장을 시작하면서 자신도 아직 배울 게 많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67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경숙이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늘 경숙이네 농장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경숙이를 보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이는 자신도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부터 시작해볼까 하고 말했고 정옥이는 주말 농장 분양 정보를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오늘은 경숙이 생일을 축하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선물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방법, 새로운 도전의 의미,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숙이가 보여준 67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선이 정옥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경숙이처럼 뭔가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당장 주말 농장을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텃밭이든 화분 기르기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경숙이가 보여준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67세 생일을 맞은 경숙이에게 새삼 존경심을 느꼈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숙이처럼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좋은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그리고 새로운 영감까지 받은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